소금물 마시고 계신가요? 뱃살 빠지고 혈당 잡는다고 해서 열심히 드시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딱 하나만 더 추가하면 효과가 3배로 올라간다는 사실 아세요? 사실 많은 분들이 소금물만으로도 만족하세요. 물론 소금물도 충분히 좋아요. 하지만 여기에 이것 하나만 추가하면 소금물이 할 수 없었던 일까지 해내요. 바로 레몬입니다. 소금물에 레몬을 더하는 순간 단순히 1 더하기 1이 아니라 1 더하기 1이 5가 되는 마법 같은 일이 벌어져요. 소금이 세포를 말랑하게 만든다면 레몬은 그 세포 안에 쌓인 독소를 싹 청소해줘요. 소금이 문을 열어주면 레몬이 안을 깨끗하게 치워주는 거죠. 그런데 다행히도 이 두 가지를 함께 마시는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하지만 진짜 효과를 느끼려면 반드시 정확한 방법으로 해야만 합니다. 가장 효과가 좋았던 레시피와 황금 비율을 전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일주일 안에 몸이 변화하는 게 확실히 느껴지실 거예요. 병원에서도 알려주지 않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저 역시 소금물을 1500일 동안 마셨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솔직히 고백하면 처음 6개월은 소금물만 마셨어요. 효과는 있었지만 뭔가 2% 부족한 느낌이었죠. 그러다가 레몬을 추가한 순간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안이 개운하고 하루 종일 몸이 가볍고 무엇보다 피부가 확실히 맑아졌어요. 180에 가까웠던 혈당이 90까지 내려온 것도 사실 레몬을 추가한 이후예요. 15cm 줄어든 허리 둘레도 마찬가지고요. 레몬을 추가하기 전에는 한 달에 12cm 정도 줄었는데 레몬을 넣고부터는 한 달에 34cm씩 줄더라고요. 정말 놀라운 변화였어요. 오늘의 내용을 끝까지 보시면 소금물에 레몬을 더했을 때 생기는 5가지 놀라운 효과와 정확한 황금 비율, 그리고 어떤 레몬을 어떻게 사용해야 가장 좋은지 전부 다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소금물을 마시고 계신데 효과가 미미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댓글에 본인 경험을 남겨주세요. 제가 꼭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유용한 정보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버튼도 꾹 눌러주시고요. 자, 여러분, 소금물이 하는 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금물은 딱딱해진 세포를 말랑하게 만들어서 영양소가 들어가고 노폐물이 나올 수 있게 해줘요.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세포 문은 열렸는데 안에 쌓인 독소와 찌꺼기가 너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집 대청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방문을 활짝 열었는데 안에 쓰레기가 가득 차 있으면 청소가 제대로 될까요? 아니죠. 그 쓰레기를 먼저 치워야 해요. 우리 세포도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들면서 세포 안에는 각종 독소들이 쌓여요. 중금속, 노폐물, 산화된 지방, 사용하고 남은 대사 부산물들이 전부 세포 안에 쌓이는 거죠. 특히 간 세포에는 독소가 가장 많이 쌓여요. 간은 우리 몸의 해독 공장이거든요. 하루에 500가지가 넘는 일을 하면서 끊임없이 독소를 처리해요. 젊을 때는 간이 튼튼해서 독소를 빠르게 처리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간 기능이 떨어지면서 독소가 처리되지 않고 쌓이기 시작해요. 간에 독소가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 만성 피로가 생겨요. 간이 제 기능을 못하니까 에너지 생산이 안 되는 거죠. 둘째, 소화가 안 돼요. 간에서 담즙을 제대로 만들지 못하니까 지방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셋째, 피부가 칙칙해져요. 독소가 피부로 나오면서 뾰루지, 기미, 주근깨가 생기는 거죠. 넷째, 뱃살이 빠지지 않아요. 간에서 지방을 분해하지 못하니까 복부에 지방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결국 정답은 이거예요. 소금물로 세포문을 열어놓고 레몬으로 안에 쌓인 독소를 청소해야 진짜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제 바로 본론을 말씀드릴게요. 그럼 도대체 왜 레몬을 추가해야 하는 것이고, 레몬이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을 하는 걸까요? 레몬에는 크게 3가지 강력한 성분이 들어있어요. 첫째, 구연산이에요. 구연산은 우리 몸의 청소부예요. 세포 안에 쌓인 노폐물을 분해해서 배출하기 쉬운 형태로 만들어줘요.
특히 간 세포에 쌓인 지용성 독소들을 수용성으로 바꿔서 소변으로 빠져나갈 수 있게 해요. 마치 기름때를 물로 씻을 수 있게 세제를 쓰는 것처럼요. 둘째, 비타민C예요. 비타민C는 강력한 항산화제예요. 우리 몸에서 매일 생기는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역할을 하죠. 활성산소는 세포를 녹슬게 만드는 물질이에요. 이게 쌓이면 세포가 손상되고 노화가 빨라져요. 비타민C가 이걸 막아주는 거죠. 셋째, 팩틴이에요. 레몬 껍질에 많이 들어있는 섬유질인데 장에서 독소를 흡착해서 배출해줘요. 장 청소를 도와주는 거죠. 자, 이제 소금과 레몬이 어떻게 협력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아침에 소금물과 레몬을 함께 마시면 1단계 소금이 세포막을 활성화시켜서 문을 활짝 열어요. 2단계 레몬의 구연산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독소를 분해하기 시작해요. 3단계 분해된 독소가 세포 밖으로 빠져나와요. 4단계 혈액을 타고 간으로 이동해요. 5단계 간에서 레몬의 비타민C가 이 독소들을 최종 처리해요. 6단계 신장을 통해 소변으로, 장을 통해 대변으로 배출돼요. 이 전체 과정이 소금과 레몬이 함께 있을 때 가장 효율적으로 일어나요. 소금만 마시면 1단계에서 멈춰버리고 레몬만 마시면 문이 제대로 안 열려서 독소가 잘 안 나와요. 둘이 만나야 시너지가 생기는 거죠. 첫 번째 변화는 3일 만에 간이 깨끗해지고 만성 피로가 사라집니다. 우리 간은 정말 대단한 장기예요. 하루 24시간 쉬지 않고 일하면서 몸에 들어온 독소를 처리해요. 술, 약, 음식물 첨가제, 환경오염 물질까지 전부 간이 처리하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간 세포가 지치고 약해져요. 독소는 계속 들어오는데 처리 능력은 떨어지니까 간에 독소가 쌓일 수밖에 없어요. 간에 독소가 쌓이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만성 피로예요.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하루 종일 무기력하고 조금만 움직여도 지쳐요. 그런데 소금물에 레몬을 추가하면 간 해독 기능이 극적으로 향상돼요. 레몬의 구연산이 간 세포로 들어가서 쌓여있던 독소를 용해시켜요. 그러면 간이 이 독소들을 담즙으로 내보내고 담즙은 장으로 가서 대변으로 배출되는 거죠. 동시에 레몬의 비타민C가 간 세포를 보호하고 재생시켜요. 새로운 간 세포가 만들어지면서 간 기능이 회복되는 거예요. 제가 기억에 남는 환자분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67세 아버님이었는데 이분이 가장 힘들어 하시던 게 오후만 되면 찾아오는 극심한 피로감이었어요. 점심 먹고 나면 눈이 감겨서 꼭 낮잠을 자야 했고 그래도 피로가 풀리지 않아서 저녁에는 소파에 누워만 계셨대요. 손주들이 놀아달라고 해도 너무 지쳐서 상대해 줄 기력이 없었죠. 병원에서 검사를 해봤는데 간 수치가 정상 범위 아니지만 높은 편이었어요. 의사는 나이 들면 그럴 수 있다고만 하더래요. 이분이 소금물만 마실 때는 큰 변화가 없었어요. 그런데 레몬을 추가한 지 3일 만에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첫날은 잘 몰랐는데 둘째 날 오후에 오늘은 덜 졸린데? 하는 느낌이 들었대요. 셋째 날은 낮잠을 안 자도 괜찮았고요. 일주일이 지나자 확실한 차이가 났습니다. 오후에도 정신이 또렷하고 저녁까지 활력이 유지되더래요. 손주들과 공원에 나가서 함께 놀아줄 수 있게 됐어요. 한 달 후에 병원에서 다시 검사를 받았는데 간 수치가 정상 범위 중간으로 떨어져 있었어요. 의사도 깜짝 놀라더래요. 선생님, 이게 레몬 하나 추가했을 뿐인데 이렇게 달라지다니. 정말 신기해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정말 보람을 느꼈습니다. 간이 깨끗해지니까 에너지가 넘치고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두 번째 변화는 뱃살이 더 빠르게 빠지고 체중 감소 속도가 2배로 빨라집니다. 소금물만 마셔도 뱃살이 빠진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레몬을 추가하면 그 속도가 확실히 빨라져요. 왜 그럴까요? 레몬이 지방 분해를 직접적으로 돕기 때문이에요. 간이 건강해지면 지방 대사가 활발해져요. 간에서 담즙이 제대로 분비되면서 우리가 먹은 지방을 잘게 분해하고 몸에 쌓인 지방을 에너지로 태우기 시작하는 거죠.
또한 레몬의 펙틴 섬유질이 포만감을 주고 식욕을 조절해줘요. 아침에 레몬 소금물을 마시면 점심때까지 배가 덜 고파요. 그리고 레몬의 구연산이 크렙스 회로를 활성화시켜요. 이게 뭐냐면 우리 몸에서 지방을 에너지로 바꾸는 시스템이에요. 이게 활발하게 돌아가면 지방이 더 빨리 타는 거죠. 62세 여사님 한 분은 소금물만 마실 때는 한 달에 1kg 정도 빠졌어요. 나쁘지 않은 속도였죠. 그런데 레몬을 추가한 후부터는 한 달에 22.5kg씩 빠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뱃살이 눈에 띄게 줄었어요. 바지 허리가 계속 헐렁해져서 새 바지를 사야 했다고 하세요. 3개월 만에 허리둘레가 10cm나 줄었어요. 소금물만으로도 좋았는데 레몬을 추가하니까 정말 다르네요.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걸. 이분은 지금도 매일 아침 레몬 소금물을 드시고 있어요. 세 번째 변화는 피부가 맑아지고 기미, 주근깨가 옅어집니다. 이건 특히 여성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효과예요. 거울을 보면 확실히 느껴지거든요. 나이가 들면 피부가 칙칙해지고 기미와 주근깨가 늘어나요. 이건 단순히 자외선 때문만이 아니에요. 간에 쌓인 독소가 피부로 나오면서 색소 침착이 생기는 거예요. 레몬의 비타민C는 강력한 미백 효과가 있어요. 멜라닌 색소 생성을 억제하고 이미 생긴 색소를 옅게 만들어줘요. 또한 비타민C는 콜라겐 생성을 촉진해요. 콜라겐은 피부 탄력을 유지하는 단백질이에요. 나이가 들면 콜라겐이 줄어들면서 피부가 처지고 주름이 생기는데 비타민C를 충분히 섭취하면 이걸 막을 수 있어요. 게다가 간 해독이 되면 피부로 나오던 독소가 줄어들어요. 그러면 뾰루지, 트러블이 자연스럽게 감소하죠. 64세 여사님은 평생 기미와 주근깨 때문에 고민이셨어요. 레이저 시술도 여러 번 받았지만 금방 다시 생기더래요. 레몬 소금물을 3주 정도 마신 후부터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기미가 조금씩 옅어지고 피부톤이 환해지더래요. 2개월 후에는 주변에서 무슨 시술 받았어요? 하고 물어볼 정도로 피부가 좋아졌어요. 화장도 훨씬 잘 받고 거울 보는 게 즐거워졌다고 하세요. 나이 들면 피부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레몬 하나로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어요. 네 번째 변화는 감기에 안 걸리고 만성 염증이 사라집니다. 레몬의 비타민C는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가장 중요한 영양소예요. 백혈구의 기능을 높여서 바이러스와 세균을 더 잘 물리칠 수 있게 해줘요. 또한 레몬의 항산화 성분들이 만성 염증을 줄여줘요. 관절, 혈관, 장기에 쌓인 염증이 감소하면서 몸 전체가 건강해지는 거죠. 특히 환절기에 감기에 자주 걸리시는 분들은 레몬 소금물을 마시면 확실히 차이를 느끼세요. 71세 아버님은 환절기만 되면 감기를 달고 사셨어요. 한 번 걸리면 기침이 한 달씩 가고 병원을 가도 나이 들면 그렇다는 말만 들으셨죠. 레몬 소금물을 마시기 시작한 후로는 환절기를 넘겨도 감기 한 번 안 걸렸어요. 심지어 손주가 감기 걸렸을 때도 옮지 않더래요. 내 나이에 감기 한 번 안 걸렸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다녀요. 마지막 5번째 변화는 소화가 더 잘 되고 변비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소금물도 장 운동을 촉진하지만 레몬을 추가하면 그 효과가 배가 돼요. 레몬의 구연산이 위산 분비를 적절하게 조절해서 소화를 도와요. 또한 간에서 담즙 분비를 촉진해서 지방 소화를 개선시키죠. 레몬의 펙틴 섬유질은 장에서 물을 흡수해서 변을 부드럽게 만들어요. 동시에 장벽을 자극해서 연동 운동을 활발하게 하고요. 69세 여사님은 소금물만으로도 변비가 많이 좋아졌는데 레몬을 추가한 후로는 완벽해졌다고 하세요. 매일 아침 정확한 시간에 배변을 하고 속도 편하대요. 소금물만 마실 때는 이틀에 한 번 정도였는데 레몬을 넣으니까 매일 아침 시원하게 나와요. 이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자, 지금까지 소금물에 레몬을 추가했을 때의 효능을 전부 말씀드렸어요. 내용이 좀 길었으니까 이해하기 쉽게 핵심만 요약해 드릴게요. 소금물은 딱딱해진 세포를 말랑하게 만들어서 문을 열어줘요.
레몬은 그 문으로 들어가서 안에 쌓인 독소를 청소해줘요. 둘이 함께 작용하면 간 해독이 되면서 만성 피로가 사라지고 지방 분해가 촉진되면서 뱃살이 더 빠르게 빠지고 피부로 나오던 독소가 줄면서 피부가 맑아지고 면역력이 강해지면서 감기에 안 걸리고 소화와 배변이 더 원활해져요. 한마디로 소금물의 효과에 레몬의 해독 효과가 더해져서 시너지가 폭발하는 겁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황금 레시피를 알려드릴게요. 비율이 정말 중요해요. 준비할 것은 세 가지예요. 미지근한 물 200ml 종이컵 1컵, 천일염 한 꼬집 또는 핑크솔트, 레몬 반개 분량의 즙 약 1520ml. 만드는 방법은 이렇게 하세요. 물을 40에서 45도 정도의 미지근한 온도로 준비하세요. 소금을 넣고 잘 녹여주세요. 레몬을 반으로 잘라서 즙을 짜서 넣으세요. 젓가락으로 잘 저어주세요. 천천히 마시세요. 레몬 선택 방법은 이렇게 하세요. 가장 좋은 건 역시 신선한 레몬이에요. 비타민C 함량이 가장 높고 껍질에서 나오는 정유 성분까지 활용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매일 레몬을 반으로 자르고 즙을 짜는 게 귀찮으실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병에 든 레몬즙을 사용해도 괜찮아요. 단, 레몬즙을 고를 때는 100% 레몬즙인지 꼭 확인하세요. 설탕이나 첨가물이 들어간 제품은 피하세요. 유기농 레몬의 중요성. 가능하면 유기농 레몬을 쓰세요. 일반 레몬은 표면에 왁스와 농약이 묻어 있어요. 즙만 짜서 쓴다면 괜찮지만 껍질까지 활용하려면 유기농이 필수예요. 레몬 보관법. 레몬을 한꺼번에 여러 개 사셨다면 반으로 자르지 않은 레몬은 냉장고에 2주 보관 가능. 반으로 자른 레몬은 랩으로 꽁꽁 싸서 냉장 보관. 즙을 짜서 얼음틀에 얼려두면 편리해요. 필요할 때 하나씩 꺼내서 사용. 업그레이드 레시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꿀 추가 버전. 기본 레시피에 꿀 반 티스푼 추가. 신맛이 부담스러운 분들에게 추천. 꿀의 항균 효과도 덤. 2. 생강 추가 버전. 기본 레시피에 생강가루 반 티스푼 추가. 혈액순환이 더 좋아지고 몸이 따뜻해져요. 겨울철에 특히 좋아요. 3. 민트 추가 버전. 생민트 잎 두세 장을 함께 넣어서 우려내기. 소화가 더 잘 되고 입안이 개운해져요. 여름철에 시원하게 마시기 좋아요. 이제부터는 마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언제 마시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아침 공복이 절대 원칙입니다. 이건 소금물과 똑같아요. 밤새 비어있던 위장으로 레몬 소금물이 들어가면 흡수가 가장 빠르고 해독 효과가 최고예요. 일어나자마자 양치하고 나서 바로 마시세요. 그리고 20분 정도 기다렸다가 아침 식사를 하시면 됩니다. 얼마나 마실까? 하루 한 잔이면 충분합니다. 더 마신다고 효과가 더 좋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레몬의 구연산이 강한 산성이라서 너무 많이 마시면 위벽을 자극할 수 있거든요. 하루 한 잔, 이걸 꾸준히 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마셔야 할까요? 빨대 사용을 권장해요. 레몬의 산 성분이 치아 범랑질을 약화시킬 수 있어요. 빨대로 마시면 치아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천천히 음미하면서 급하게 마시지 마세요. 한 모금씩 천천히 마시면서 입안에서 한 바퀴 돌려주세요. 한 잔 마시는데 1, 2분 정도 투자하세요. 물로 입 헹구기 다 마신 후에는 맑은 물로 입안을 한번 헹궈주세요. 치아 보호를 위해서예요. 효과를 높이는 추가 팁을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레몬 소금물을 마신 후 가벼운 복부 마사지를 하세요. 배꼽 주변을 시계 방향으로 원을 그리며 부드럽게 마사지하면 장 운동이 더 활발해져요. 둘째, 마신 후 10분 정도 가볍게 걸으세요. 집안을 천천히 걸으면서 몸을 깨우는 거예요. 그러면 해독 효과가 더 좋아져요. 셋째, 하루 물 섭취량을 2리터로 늘리세요. 레몬 소금물이 독소를 용해시키면 그걸 배출하려면 충분한 수분이 필요해요. 넷째, 최소 3개월은 꾸준히 하세요.
간 세포가 재생되고 몸이 완전히 변화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해요. 처음 일주일은 몸이 적응하는 기간이에요. 2주차부터 변화가 느껴지고 한 달 후면 확실한 차이를 체감하실 거예요. 다섯째, 공복 시간을 지켜주세요. 레몬 소금물을 마신 후 최소 20분, 가능하면 30분은 아무것도 먹지 마세요. 이 시간이 해독 작업이 일어나는 골든 타임이에요. 이젠 주의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레몬 소금물을 시작하신다면 이 주의사항을 꼭 들으셔야 합니다. 안전이 가장 중요하니까 꼼꼼히 들어보세요. 소금물 주의사항. 먼저 소금물의 주의사항은 이전에 말씀드린 것과 동일해요. 고혈압약을 드시는 분 의사와 상담 필수. 신장질환이 있는 분 나트륨 섭취 제한. 심장질환자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 임신 수유부는 피하는 게 안전. 레몬 추가 시 주의사항. 1. 위염,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 레몬의 구연산이 위산을 자극할 수 있어요. 공복에 마시면 속이 쓰릴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은 처음에는 레몬을 14개 분량만 넣으세요. 공복보다는 가벼운 아침 식사 후에 마시세요. 속이 쓰리면 즉시 중단하세요. 우유나 요구르트를 조금 먹고 마시는 것도 방법. 2. 치아가 약하거나 시린 분. 레몬의 산 성분이 치아 범랑질을 약화시킬 수 있어요. 반드시 빨대로 마시세요. 마신 후 30분은 양치하지 마세요. 범랑질이 약해진 상태라 칫솔질로 더 손상될 수 있어요. 물로 입안을 헹구는 것만으로 충분해요. 30분 후에 양치하세요. 3. 혈액 희석제를 복용하는 분. 레몬에 들어있는 비타민 K가 혈액 응고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와파린 같은 혈액 희석제와 상호작용할 수 있으니 의사와 상담하세요. 4. 신장 결석이 있거나 있었던 분. 사실 레몬의 구연산은 칼슘 결석 예방에 도움이 돼요. 하지만 이미 큰 결석이 있다면 의사와 상담 후 시작하세요. 이제 모든 내용이 끝났어요. 조금 도움이 되셨을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레몬 소금물은 정말 간단한 건강관리 방법이라는 거예요. 소금물만 마시셔도 좋지만 레몬 하나만 추가하면 효과가 3배로 올라가요.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솔직히 고백하면 저도 처음에는 레몬 하나 추가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하고 생각했어요. 소금물로도 충분히 좋았거든요. 뱃살도 빠지고 혈당도 내려갔으니까요. 그런데 레몬을 추가하고 나서 완전히 다른 세계가 열렸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입안이 깨끗하고 상쾌해요. 예전에는 아침에 입이 텁텁하고 냄새가 났는데 그게 완전히 사라졌어요. 하루 종일 몸이 가벼워요. 예전에는 오후만 되면 졸리고 지쳤는데 이제는 저녁까지 에너지가 유지돼요. 무엇보다 거울을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요. 피부가 맑아지고 얼굴색이 환해졌거든요. 주변에서 무슨 좋은 일 있어요? 하고 물어볼 정도예요. 체중계 숫자도 확실히 달라졌어요. 소금물만 마실 때는 한 달에 12kg 빠졌는데 레몬을 추가하고는 한 달에 34kg씩 빠졌어요. 같은 식습관인데 말이에요. 여러분께 드리는 메시지를 드리고 싶어요. 이미 소금물을 마시고 계신 분들, 거기서 멈추지 마세요. 레몬 하나만 추가해 보세요. 일주일만 시도해 보세요. 그럼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실 거예요. 아직 소금물을 시작 안 하신 분들은 처음부터 레몬과 함께 시작하세요. 굳이 소금물만 먹다가 나중에 레몬을 추가할 필요 없어요. 처음부터 완벽한 조합으로 시작하는 게 낫죠. 단, 급하게 효과를 보려고 무리하시면 안 돼요. 특히 위장이 약한 분들은 레몬 양을 조금씩 늘려가면서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세요. 첫 주는 레몬 4분의 1개 분량으로 시작하세요. 몸이 적응하면 다음 주에 3분의 1개로 늘리고 그 다음 주에 2분의 1개로 늘리세요. 천천히, 꾸준히, 안전하게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최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미 소금물을 마시고 계신 분들, 오늘부터 레몬을 추가해 보시고 일주일 후에 댓글로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정말로 달라지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이미 레몬 소금물을 마시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거예요. 지금 소금물의 효과가 미미하다고 느끼시거나 더 빠른 효과를 원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현재 상황을 알려주세요. 제가 맞춤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소금물로 장수하시길 바랍니다.